연기 천재에서 액션 천재로 거듭난 이재인 배우님입니다. 시선 다양하게 왼쪽 오른쪽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하이파이브에 그야말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왼쪽 네, 가운데 오른쪽도 봐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재용 배우님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폐 이식 후에 강풍을 내뿜는 초능력을 지닌 지성 역을 맡아서 또 한 번의 강렬한 변신으로 강풍급 웃음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정면.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왼쪽도 잠시.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 포즈, 죄송합니다. 자, 지성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도 예뻐지는 초능력을 발휘하고 계신 남이란 배우님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신장을 이식받고 의문의 초능력이 생긴 선녀 역을 맡아서 팀 하이파이브를 하나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발산해 주셨습니다. 네, 왼쪽. 네, 오른쪽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중앙. 초능력. 어떻게 예뻐지는 초능력 한번 발산해 보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희원 배우님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간 이식 후에 만병통치 약손을 얻은 약선 역으로 타인의 고통을 흡수하는 진정한 히어로다운 활약과 함께 거차 속다의 매력을 발산해 주셨습니다. 중앙, 왼쪽. 중앙도 한번 하트 크게 보여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정세 배우님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초능력 대신에 부성애를 장착한 현실 히어로 종민역을 맡아서 딸 완서를 향한 무한 사랑으로 따뜻한 웃음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중앙. 어떻게 태권브이답게 태권 포즈 한번 해볼까요? 자, 태권!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진영 배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췌장을 이식받고 젊음을 되찾은 새신교 교주 영춘 역을 맡아서 첫 빌런 연기 도전으로 강한 임팩트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왼쪽도 한번 봐줄까요? 네. 오른쪽도. 어떻게 빌런 영춘의 포즈는 어떻게 표현해 보실까요? 네. 교주님의 카리스마를 뿜어주고 계십니다. 네, 박진영 배우님 잠시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고 배우님들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이좋게 중앙으로 모여주시고요. 먼저 시선 중앙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주시고요. 네. 왼쪽으로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중앙 바라보시고 이번에 각자의 개성을 담아 포즈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영철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에 서서 나란히 시선 맞춰보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팀 중앙 바라봐 주실게요. 네, 살짝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살짝 왼쪽으로도 부탁드립니다. 네, 중앙 바라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이파이브 파이팅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이파이브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하이파이브 언론 시사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하이파이브는 오는 5월 30일 개봉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론 시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영화 하이파이브는 장기 이식으로 우연히 각기 다른 초능력을 얻게 된 5명이 그들의 능력을 탐하는 자들과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코믹 액션 활극입니다. 그럼 강영철 감독님부터 차례로 인사 말씀과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 연출을 맡은 강영철 감독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스크린에 영화를 걸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하이파이브에서 심장 이식받은 태권소녀 완서역 맡은 배우 이재인입니다. 정말 제가 방금 다시 보고 왔는데 진짜 엄청난 영화에서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라는 실감이 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꼭 영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에서 폐 이식받은 박지성 역할을 연기한 배우 안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저희 작품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소개할 수 있고 또 공개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하이파이브에서 심장을 이식받고 예뻐진 선녀 역할의 라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네, 저는 허약선 역을 맡은 김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간을 이식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늘 건강을 생각했는데 영화 찍을 때만 건강하게 찍었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네, 영화 하이파이브에서 유일하게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하고 초능력이 없는 종민 역할을 맡은 오정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쾌하고 신나는 저희 영화 하이파이브가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췌장을 이식받고 욕심이 많은 영춘 역의 박진영입니다. 너무 애정하는 저희 작품이 또 관객분들께 이렇게 선보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순서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전에는 소속 매체와 성함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머니투데이 방송 천윤혜고요.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좀 영화를 보면서 좀 배우분들의 티키타카가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팀워크도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실제 촬영하면서 팀워크가 어떠셨는지 또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분들이 하셔야죠. 네, 우선은 저희가 아무래도 5명이 한 팀이 되어서 촬영한 영화다 보니까 되게 티키타카 관련해서 중요성을 많이 느꼈고, 저는 사실 혼자 촬영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연기가 어떤 건지 많이 배웠던 것 같고, 또 특별히 선배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볼 수 있어서 너무 많이 배우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이 하고 싶었지만 함께 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아쉬웠고요. 함께 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또 다른 선배님들처럼 많은 회차를 같이 부딪힐 수 없어서 그 부분이 아쉬웠는데, 또 영화를 보면서 역시 다르구나를 또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스틸했죠, 순서를. 네. 저는 후배님이랑 연기를 해야 되는 건지 선배님이랑 연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약간 혼란스러웠던 개인적인 에피소드였습니다. 예. 네, 저는 강영철 감독님의 대본 자체가 이미 워낙에 리듬감이 잘 짜여져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함께 호흡하면서 그런 티키타카라든지 어떤 말의 리듬감이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고 거기서 재미가 자아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야쿠르트 카 체이싱 할 때가 또 새삼 또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정말 많은 장소에서 많은 이제 회차를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저렇게 붙여놓은 걸 보니까 너무 순삭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쉽기도 하고, 그 여름에 되게 뜨겁고 막 치열했던 그런 현장이 생각나면서 그 에피소드가 있다면 카체이싱 장면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호흡이 좋습니다. 네. 그 촬영할 때는 여기 안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여튼 좀 서로 웃기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안 보이는 곳을 보면서 연기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되게 좀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많이 얘기하다가 웃긴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 쿠킹뉴스 심원경 기자라고 합니다. 저 영화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일단 감독님이랑 배우분들한테 다 여쭤볼게요. 이제 장르가 장르이다 보니까 CG 처리가 되게 많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감독님은 연출 주안점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배우분들도 이제 CG 촬영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린매트 앞에서 연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보셨다시피 VFX가 굉장히 많은 영화라서 기술적으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 VFX가 현실에 굉장히 발을 붙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캐릭터의 설정을 이제 저희가 동네에서 흔히 저희 이웃, 저희 친구 같은 그런 분들로 설정을 했었고, 캐스팅도 이런 저희 주변에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진, 그런 매력 빛나는 그런 배우분들로 했었고,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그림으로 다가가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액션 부분이 많다 보니까 와이어와 그린 매트와 가장 많이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는 되게, 어느 방향으로 봐야 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적응이 돼서 초록색의 상상으로 자동 CG를 깔아놓고 액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강풍을 쏘는 장면이 많았는데 진짜 강풍기를 쏴주셔서 저는 제가 초능력을 쓰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실감나게 그 장면들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아날로그적인 초능력을 많이 구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약간의 노출만 하면 됐었어서 네, 괜찮았어요. 저는 이게 치료를 담당이라서 이렇게 손만 뻗고 손만 갖다 대면 되는 줄 알고, 이거 개꿀이구나 또 했는데, 분장을 손을 갖다 대고 고치면 제가 늙어지는 거라서 분장을 한 번 손 갖다 대고 한 3시간 분장 받고 또 한 번 손 갖다 대고 다시 또 분장 지우고 하는 게 전 진짜 힘들었습니다. 네. 저는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나머지 분들 액션하고 이런 것들을 거의 첫 관객처럼 즐기면서 그냥 관람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싸우는 씬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사실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매 씬마다 감독님이 정확하게 디렉션을 주셨어요. 여기선 저렇게 날아갈 거고 여기선 어떤 물건이 던져올 거고 그래서 그냥 감독님의 디렉션만 믿고 하니까 너무 완벽한 CG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감독님 전작인 스윙키즈 홍보 때 언론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그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세련된 상업 영화의 패턴에 질렸다. 더 거칠고 투박한 확실한 내 것을 찾고 싶다. 그리고 차기작은 이번 영화보다 더 투박하게 만들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 영화는 그 말씀과 반대로 좀 굉장히 잘 짜여진 상업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윙키즈랑 이번 영화 사이에 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잘 짜여진 상업영화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 투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번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오락 영화인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몇 편의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영화는 뭘 만들고 싶을까? 그 기획이라는 게, 이런 영화 저런 영화를 만들려다가,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영화를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런 영화를 만들 기회가 생기고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의 정체성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확신이 섰었고 그래서 재밌는 오락 영화를 만들려면은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모두의 합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재밌는 영화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제 생각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엘르코리아 라요진 기자라고 하고요. 예, 강영철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근데 귀에 익은 다양한 장르 음악, 시스터 슬래즈, 스매싱 펌킨스 등등 되게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와서 귀도 즐거웠는데 요 삽입곡을 고르신 기준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다양한 캐릭터를 반영하는 그런 음악들을 쓰고 싶었어요. 그게 캐릭터를 대변한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그 완서라는 캐릭터가 언덕으로 오를 때 어떤 그 저항의 상징인 락 음악 90년대 그 스매시 펑키스의 곡을 써서 그 답답한 완서가 해방되는 느낌을 좀 반영해주고 그런 음악을 쓰고 싶었고 또 반대로 반대가 아니고 다시 이제 그 기동이 등장할 때는 그 선글라스 앤 나잇이라는 곡을 써서 그의 등장을 은유하는 곡을 쓴다든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데 카트 체이싱을 할 때는 그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엉뚱한 곡을 써서 유머를 발생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쓰고 엔딩곡에는 결국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우당탕탕하면서 이 극을 이끌어갔지만 결국 마치 하나의 가족이 된다라는 어우러진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We Are Family 이런 곡을 써서 그들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이렇게 버무러지는 그런 곡들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톱스타 뉴스 서승아 기자입니다. 네, 먼저 그 안재홍 배우님의 라미란 배우님은 이제 응팔 이후에 재회 오랜만에 하셨는데 호흡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박진영 배우님은 이제 상의 탈의하는 씬이 많은데 또 따로 준비하신 게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신구 배우님을 그대로 말투를 따라하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뭐 감독님이랑 그 중이점을 찾으려고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이랑 배우님들 모두 이제 개봉일이 30일이라 이제 수드 전쟁이랑 같은 날 개봉하는데 이제 뭐 부담감은 없으셨는지나 이제 하이파이브만의 이런 매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미란 선배님과의 호흡은 역시나 최고였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라 1988 때 느꼈던 그 라미란 선배님만이 가진 그 에너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매 장면 미란 선배님과 함께 할 때는 그냥 그 자체로 그 미란 선배님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했습니다. 네. 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저희 아들도 여러 엄마들을 거쳐왔고 저도 여러 아들들을 지나왔는데 제 시간은 거꾸로 흘러서 이번 작품에서는 미스예요. 네, 아쿠르트 아줌마라고 하시는데 그냥 프레시 매니저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는 아들이 나이가 들고 저는 회춘을 해서 이제 뭐 그냥 뭐 남매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여기서 신분 세탁을 이렇게 네,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에서 이제 그런 뭐 전작의 어떤 모습들이나 이런 것보다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얘기해봤습니다. 몸 관련해서는 그 대본에 짐승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그저 멋있게 만들기보다는 이 캐릭터가 갑자기 힘이 생겨서 괴력을 지닌 사나이라면 어떤 몸을 가질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조금 더 몸을 많이 크게 불리기보다는 좀 근육들이 좀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 좀 다이어트를 좀 하면서 음식을 좀 많이 줄이면서 그런 몸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신구 선생님 말투 같은 경우는 정말 감사하게도 신구 선생님께서 또 감독님의 부탁으로 제 대사를 신구 선생님께서 직접 읽어주셨어요. 그것을 또 녹음할 수 있게 또 허락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걸 계속 연습을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감독님과 만나서 어떤지 체크를 하면서 감독님이 어느 순간부터는 말투와 목소리가 장착이 됐으니 현장에서는 그걸 최대한 빼는 작업을 하자. 신구 선생님의 아이덴티티와 제가 가진 또 그 색깔이 중화가 돼서 그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현장에서 감독님과 계속 상의하면서 캐릭터를 찾아 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개봉 관련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너무 기쁘고요. 이제 드디어 5월 30일 날 개봉을 하게 돼서 더없이 기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스크린에서 저희 영화를 봤는데, 제가 4년 만에, 7년 만에 전작에 비해서 7년 만에 개봉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전까지 제가 만든 영화를 극장에 이렇게 건다는 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를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영화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날 개봉하는 저희 한국 영화들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로 올해 개봉하는 모든 한국 영화들 이 스크린이라는 극장이라는 마법과 같은 공간에서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 강효진 기자인데요. 그 안재용 씨랑 감독님께 질문 있는데요. 그 안재용 씨는 인상적인 키스씬 보여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감독님께는 이 편이 보고 싶어지는 작품이었는데 어떻게 좀 가능할지 제작 단계에서 시리즈물 염두에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기동과의 그 장면은 하이파이브의 팀이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대립하고 서로 나를 세웠던 어떤 팀원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예, 처음에 이제 이 아이디어를 아주 즐겁게 생각할 때는, 프리퀄, 시퀄, 많은 이제 아주 즐거운 아이디어가 있었는데요.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앞으로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관객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은, 앞으로의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MHN 스포츠 장민수 기자라고 하고요.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그 초능력 연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그리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보면은 이제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 완서의 동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현실과는 동떨어진 표현이 들어간 것 같아서 오히려 보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캐릭터적으로는 이제 완서라는 소녀가 태권도장 딸내미로서, 힘이 세졌다. 여기까지가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었고요. 아무래도 힘이 세진 소녀가 그렇게 파워적으로, 이렇게 과잉된 파워를 가졌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극적으로 아무래도 표현 방식이 조금 좀 과잉된 부분이 있을 수 있었는데요. 거기는 영화적 허용 범위라고 해석을 해주시면은, 그리고 그게 전개에 있어서 나중에 초인적인 악당과 대결을 펼쳐야 되고, 그리고 극 중에 인물들을 또 완전체가 되어서 악당을 물리쳐야 되는 플롯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가결한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R타임즈 신무진 기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과 그다음에 배우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께는 우선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약간 히어로물 영화나 드라마 또는 만화 같은 어떤 부분에서 좀 약간 오마주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레퍼런스를 삼으셨던 부분 또 이제 그런 이제 레퍼런스 작품을 가지고 이제 독특하게 감독님만의 어떤 연출 방식으로 좀 표현해주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각본 쓰실 때 이 코미디 요소가 이 영화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미디 요소에 대한 어떤 코믹한 대사나 연출 이런 부분에서 좀 주안점을 두신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각 배우분들께는 이런 코미디 연기에서의 케미에서 어떤 중점을 두신 부분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딱히 레퍼런스를 좀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대신에 레퍼런스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레퍼런스는 좀 많이 찾았는데 그 레퍼런스라는 것이 너무 과잉된 표현 방식을 하지 말자는 개념에서 VFX 팀과 기술팀과의 레퍼런스 찾기의 과정들이 꽤 있었고요. 다만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은, 맨 마지막에 지성과 기동이 모든 일을 끝내고 하이파이브 하는 장면은 유명한 저희 어렸을 때 봤던 만화에 딱 그 장면을 오마주한 샷들은 제가 대놓고 오마주한 장면은 있었죠. 그리고 대사 부분에서나 그렇게 티키타카 하는 부분에 대사는 제가 대본 쓰는 방식이 뭐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간다기보다
그 인물들을 설정해 놓고 그들을 그 안에 어떻게 보면 풀어놓는다 하면 백지연의 인물들을 풀어놓으면 그들이 저를 이끌고 가는 것 같아요, 늘. 그럼 저는 제 손가락에 그들이 가자는 대로 열심히 타이핑을 하다 보면 그들이 저를 이끌고 그들이 말을 하고 저는 그들이 말하고 움직이는 것을 기록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캐릭터들이 늘 저를 이끌어주고 영화를 완성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사실 코미디 연기가 익숙하지 않은 편이었는데 하이파이브 촬영을 통해서 특히 코미디 연기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박자에 관련된 걸 더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은데 뭔가 마가 뜨거나 아니면 오히려 박자가 빨라질 때 느껴지는 그런 재미들 선배님들하고 대화하고 촬영하면서 많이 느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 계신 그 배우님들이 다 티키타카 전문가들이셔서 그 같이 한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것만으로도 뭔가 재밌고 코미디스러운 그런 기운들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 그 캐릭터로서 어떤 재미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코미디를 생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표출한다기보다 오히려 잘 머금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뭔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코미디가 더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재미가 오히려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께는 더 큰 재미로 다가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네, 뭐 감독님이 워낙 베이스를 잘 깔아주시기도 했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각자 자기 할 말만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감독님 특유의 그 유머 코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 딴짓하고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어떤 또 재미들이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하면서 뭔가 짜여지지 않은 그냥 정말 날것의 그 유머나 코미디를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다른 사람한테 웃음을 주는 연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이렇게 탁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돼서 그래도 관객분들이 웃을까 말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배우들한테 더 의지하게 되고 제가 저만큼 했으니까 나 요만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하고 그다음에 감독님이 그것도 잘 이렇게 제어해 주시고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에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예, 저도 선배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코미디 연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저희 영화에서는 든든한 시나리오가 있었고 또 든든한 동료 배우가 있어서 잘 큰 어려움 없이 현장을 잘 즐길 수 있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캐릭터 특성상 코미디를 한다기보단 선배님들이 하시는 코미디 향연을 우직하게 진지하게 상황을 만들어주는 포지션에 있어서 코미디를 직접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안재웅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상황에 정말 진지하게 있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선배님들의 코미디를 보면서 제가 카메라에 안 잡힐 땐 웃느라고 많이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동화 이승미 기자고요.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 이재용 배우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영화 속에서 가장 액션 씬을 많이 소화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 배우들이 아무래도 좀 덩치나 힘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센 남자분들이랑 겨루는 씬이 많아서 액션을 하면서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액션 준비하셨고 그리고 또 달리는 장면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좀 그런 체력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 영화 재밌는 부분도 정말 많지만 액션이라는 부분이 저희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또 제가 그 화려한 액션의 재미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액션을 재밌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기초 체력도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태권도 선수 출신의 역할이다 보니까 태권도 자세 고증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태권도를 차근차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적수들이 되게 저보다 훨씬 강한, 현실에서는 저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고, 저는 영화 속에서 이제 중학생, 1년 꿀은 중학생으로 나오지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제 초능력이라는 힘을 보여주기에 오히려 더 좋은 장치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시네플레이 김지연입니다. 저는 오정세 배우님과 강영철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오정세 배우님은 하이파이브 멤버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초능력이 없는 인물을 연기하셨는데 연기하실 때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또 하이파이브 멤버들의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초능력이 가장 탐나는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 장면에서 하이파이브 멤버들이 아닌 그 정세 배우가 연기하신 종민이 히어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춘을 물리치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뭉클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 결말에 대해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지 강영철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듯이 종민만 초능력이 없지만 모든 아버지에게는 다 초능력이, 어떠한 초능력보다도 위대한 초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 액션, 종민의 액션씬도 그 어떤 기술적인 발차기가 아니라 정서적인 어떤 아버지의 초능력을 영화적으로 표현한 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연기를 했고 관람을 했습니다. 예. 예, 초능력이라는 게 이제 판타지인데 이제 가질 수 없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저희가 본 적이 없어서 뭐 그런 것들인데, 이 영화에서 초능력보다 완서라는 주인공이 더 갖고 싶어하는 것,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이 하이파이브라는 친구들, 그리고 그 초능력보다 더, 이 초능력자들보다 더 나중에 악당을 물리치는 건 결국 아버지의 사랑, 뭐 이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도 현실에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초능력보다 더 그 초능력을 넘어서는 더 위대한 힘은 우리들의 주변의 친구, 가족의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설정으로 영화의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K스포츠 금빈나 기자입니다. 먼저 좀 김희원 씨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 손을 이용해서 초능력을 좀 발휘하셨잖아요. 근데 좀 이게 손도 손이지만 표정으로서 표현을 좀 많이 하셨는데, 그런 지점에서 힘든 점이 없었는지, 그리고 다른 배우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좀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잘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대중들에게 너무 큰 산이 있잖아요. 모두가 아시는 유아인 배우라는 너무 큰 산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만들었는데 관객들이 이 영화관 극장에 와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진짜 그 이유, 정말 이 하이파이브를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 손을 갖다 대면은 그 아픈 사람의 그 아픈 게 저한테 오는 거라서, 사실은 저는 아픈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손을 갖다 댄다면 이제 허리가 다쳤으니까 제 허리가 아픈 거라서 찍을 때 걔 표정을 좀 많이 따라했던 것 같아요. 허리 아픈 애를 딱 대면 걔가 막 이러고 허리 아프니까 제가 그 표정 따라하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걸 제가 그대로 따라한 거라서 그렇게 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그러니까
이 영화가 한 명의 영화가 아니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인생의 한때를 바쳐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보셨다시피 굉장히 빛나는 배우분들이 굉장히 큰 노력을, 굉장히 큰 즐거움을 드리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떠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진심으로 담긴 영화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영화라고 충분히 말씀드리고요. 저희 빛나는 배우분들의 즐겁고 유쾌한 연기가, 그리고 영화 자체의 즐거움으로 그런 혹시라도 불편한 염려가 있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거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라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저 김희원 배우님과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김희원 배우님이 이제 캐릭터상 이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설정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좀 물을 많이 마셨는지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께는 이제 기동 캐릭터가 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나오잖아요. 혹시 배우가 좀 아이디어를 많이 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 물을 진짜 많이 마셨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평상시에 물을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물을 많이 안 먹는 이유는 화장실을 제가 너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화장실에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정수기에다 아예 입을 대고 막 물을 먹는 장면이 있는데, 그 물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거품 같은 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올라가게 하려고 정말 있는 힘껏 마셨는데 정말 그것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진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위상 피팅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일이 있고요. 한 배우뿐만 아니고 제가 평소에도 그 배우분들이랑 위상 피팅을 함에 있어서 상의를 많이 해요. 여기 계신 다른 배우분들과도 배우분은 저희도 평상시에도 자기가 편한 옷을 입고 활동을 해야 편하잖아요. 삶이 일상이 편하듯이. 그래서 여기 계신 다른 배우분들과도 자기가 헤어라든지 위상을 고름에 있어 가지고는 늘 이렇게 같이 상의를 하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마지막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예, 저희 영화 하이파이브 정말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극장에 걸게 되어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전에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크레딧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 뭔가 두려우면서도 떨리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준 작품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맡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뜨거운 여름 진짜 모두가 힘을 다해서 초능력을 발휘해서 찍은 영화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저희 작품을 이렇게 개봉하게 되어서 정말 설레이고 떨리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정말 강영철 매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강영철 감독님과 이 모든 스태프분들 한 마음으로 정말 즐거움과 재미와 쾌감을 드리기 위해서 한 장면 한 장면 정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쏟은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극장에서 보시면 정말 더 쾌감이
넘치는 그런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도 영화고, 한국 영화도 영화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든 이런 시기에, 제발 이 극장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영화라는 장르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또 많은 또 제작자분들, 그리고 관객분들, 누구보다 관객분들이 있어야 저희가 계속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제발 극장에 나와서 그 시간들, 이제 향유하시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서 좋은 추억이 되어서 또다시 영화 보러 극장 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이파이브는 더 시원한 오락 액션물이니까요. 또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몸도 마음도 이렇게 활기차고 그러면은 아플 거도 안 아프고, 아픈데도 낫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영화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행복을 줘가지고, 아픈 것도 싹 낫고, 많은 관객분들한테도 좀 아픈 것도 좀 싹 낫고 해서, 제가 다 치료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십시오. 예, 저희 영화 하이파이브 눈이 즐겁고 또 귀가 즐겁고 또 마음이 즐거워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객분들 오셔서 저희 영화에서도 말하지만 초능력자들은 우리 모두인 것 같은데 와서 각자의 초능력이 무엇인지, 아빠로서의 초능력인지, 아들로서, 딸로서의 초능력인지, 친구로서의 초능력인지, 각자 자기가 어떤 초능력을 갖고 있는지 저희 영화를 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좋은 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꺼이 보여드리고 싶은 영화가 탄생한 것 같아서 너무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매일매일 더워지는 요즘 시원한 영화가 필요하실 텐데 내일 또 더워지면 더 재밌어질 영화가 곧 개봉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시고 많이 이쁘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포토타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대가 준비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는 잠시 무대 밖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